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8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어젯밤에 이제 조금 증시 미국장의 이제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제 뭐 그냥 좀 푹 주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제 밤중에 이제 뭐 찌라시 뉴스와 함께 미국이 선물이 일단은 좀 많이 튀었었어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 막 저점 대비해서 뭐 10% 넘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뒤에 좀 진정되고,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상향을 조금은 돌리면서, 그래서 저도 요게 이제 3일 연속 하락은 정말 쉽지 않을 거다. 특히 이제 이미 앞에 5%, 5%, 뭐 5%, 6% 해서 뭐 한 12에서 12%쯤 밀린 상태에서 어제 미국 선물이 또 장중 우리나라 5%또 밀렸었죠. 그래서 3일 연속 15%면은 미국에서 정말 역대급으로 와 이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찾아봐야 되는 그 정도의 단기간의 하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사실 이틀 만에 해가지고 막 10% 넘는 것도 엄청 드물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이제 15% 찍나 마나 진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궁금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뭐 찌라시 뉴스의 힘도 있겠지만 지금 구간은 딱 봤을 때 무언가 뉴스 있으면 일단은 돌리고 싶어 하는구나, 회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맵 오랜만에 보는데 뭐 어제까지는 사실 다시 뻘개서 볼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지금 지수 돌린다 싶으면은 엔비디아, 뭐 이제 테슬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싶고, 뭐 특이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 기록적 롤러코스터 장세, 나스닥 반등 마감. 그래가지고 백악관 트럼프 중국 제외 모든 나라의 관세 90일 일시 중단 고려 중이다. 요게 이제 조금 찌라시성 가짜 뉴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붙으면서 진짜 저점 구간에서부터 뭐 그 전에 미국 선물이 좀 턴시키긴 했지만 거기서 오버슈팅까지 해서 뭐 10% 넘게 하루 만에 팍 하고 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 이후에는 90일 관세 일시 중단 보도는 가짜 뉴스다 라고 나오면서 좀 진정이 되긴 했으나 이 지수 상승한 거에 대해서 다 반납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선물이 요 구간이거든요. 쫙 슈팅 딱 엄청 장대항봉으로 팍 하고 튀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냥 넘기기보다는 지금 구간은 일단은 버티고 회복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제 그 회복하는데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어제 뭐 저는 찌라시 가짜뉴스든 뭐든 트리거가 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좀 좋게, 즉 시장 미국도 낙폭 과대 개념은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전 세계 어떤 종목이든 해가지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트럼프가 조금 모자른 내용을 좀 채워주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중국 보복 관세 철회 안 하면 50% 추가 관세 부과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좀 압박하는 내용도 또 있기는 해요. 그리고 뭐 미중 갈등은 실제로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관세 부과를 추가로 또 한다면은 하면은 또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나, 이런 부분들. 대신에 이거 이후에 중국과 트럼프 우리는 중국이랑 좀 대화를 할 거다 해가지고 뭐 그런 식의 어필을 좀 하는 내용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 상호관세 협상 개시, 일본 정부 성실한 접근에 감사한다. 트럼프, 이란과 직접 대화 중이고 오늘 아마 10일, 12일 합의는 이뤄질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는 관세 관련해서 즉시 협상하겠다. 이후 미국한테 자동차랑 공산품 관련해서 이제 무관세를 좀 제한한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트럼프는 부가세를 내려라. 이런 식으로 왔다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EU 측은 아직 협상을 하려고는 해요. 그냥 대놓고 EU에서 그래? 미국 니네가 우리 때려? 그러면은 우리도 너 관세 부과하겠어 해가지고 뭐 관세 전쟁으로 바로 스텝이 넘어갔으면은 이제 지수가 어제도 좀 밀리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어제랑 그런 경우 오늘까지 밀렸다면은 일단 해봐야죠. 뭐 눈 감고 뭐 안정되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각자 성향이긴 한데, 그 정도의 단기 낙폭 과대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자신만의 이제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실 겁니다. 와 여기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더라도 뭐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일단 비중을 조금이라도 담아야 되지 않나 라고 싶은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어제 이제 미국장이 좀 낙폭 과대가 그런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는 계속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좀 중요하게 볼 게 4월 9일 일단 시행입니다. 시행일이 있고, 그 시행을 하고서 그 이후 시행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가 보복관세가 상대 국가들에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미국이 어떻게 또 반격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보긴 봐야 돼요. 네, 일단은 세계적인 흐름은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협상을 시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도 어제 그 대규모 시위, 미국 내에서 이제 국민들 대규모 시위부터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언급도 있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계속 이 협상을 질질 끌고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진짜 힘이 파급력이 대단하기는 해요. 해가지고 자, 오늘 이제 중요하게 볼 거는 결국 대선 테마가 어제까지는 셌어요. 어제까지는 셌고 오늘도 일단은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것과 함께 지수 턴시키면은 결국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개 나눠 놓으면 되고, 자, 일단 뭐 일론 머스크도 유럽 무관세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통상교섭본부장 박미 USTR 대표와 상호관세 협의, 여기서는 혹시나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결국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LNG랑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이런 두 개는 좀 미국과 트레이드 하면서 뭐 키워드를 엮어주는지. 그래서 LNG 같은 경우에는 뭐 한택, 동양철관, 화성밸브 이 정도가 있는 것 같고, 한택이 어제 요 구간 아침에 개파락이 좀 세기는 했어도 29,000, 28,000 요 자리 밑에서 좀 잘 버티다가 쑥 하고 좀 올려놓는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세 전쟁이 조금 더 크게 확장되냐, 요 부분, 특히 이제 유럽 쪽, 중국이랑 미국은 어차피 이쪽은 협상으로 넘어가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좀 지치는데 조금 그만 우리 서로 쉴까? 이런 느낌이지, 야 이거 악수하고 내가 때린 거 잘못했다, 이렇게 화해로 넘어가는 개념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중은 패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 측의 보복관세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어차피 중국은 이미 서로 때려가지고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고, 유럽은 아직은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제 뭐 끝까지 밀어내는지, 그거에 따라서. 자, 그래서 시황 턴 조건으로는 한 요거 정도를 좀 말씀드렸는데 기억은 해 두시면 돼요. 금리 인하는 일단은 6월, 5월 뭐 FOMC 혹은 뭐 설마 긴급 그런 거에서 이제 긴급 연준 뭐 회의 같은 거에서 뭐 나올 수는 있기는 한데, 가능성은 당연히 적고,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면은 파월이 저번 주에 올라와가지고 언급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5월이나 6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관세 전쟁의 협상이나 완화되는 키워드는 계속 좀 신경을 써 봅시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변동성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는, 미국도 지금 많이 과대 낙폭 구간에 대해서 이게 조금은 호재성 살짝 뉴스만 있으면 팍 하고 튀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엿볼 수 있던 시장의 움직임이고, 이거는 트럼프가 언급을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바로 이런 모습이 실제로 또 고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일 혹시나 연장 키워드, 어제 이제 지수 급반등을 만들어냈던 찌라시 뉴스가 연장이었죠. 뭐 90일 정도 연장시킨다. 근데 일단은 요거는 공식적으로는 딜레이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넘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화요일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부터 뭐 나머지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결국 중요한 거는 이번 주는 상호 관세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쏟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차트는 계속 좀 생각해 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단기 악재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되거나 호재 뉴스만 붙이면 일단 바로바로 좀 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이제 미국 증시 선물이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게 무조건 저점을 계속 고정시킨다 이건 아니겠지만, 뭐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또 한번 또 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구간은 미 증시도 낙폭 과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닌 뉴스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좀 세게 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 재료 부분을 트럼프가 충족을 시켜주는지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대선 이슈는 대선 출마하는 인물들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주요 주자 중 첫 선언, 그 다음에 김문수 대선 출마 아직 결심은 못했지만 뭐 상황 더 보고 판단할 것이다. 자신은 준비를 하진 않았었다. 이런 내용은 좀 있었고, 홍준표 11일 시장직 사퇴, 14일 대선 출마 선언 예정, 그 다음에 이재명 다음 주 당대표직 사퇴, 이런 뉴스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번외로 한덕수 친무계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선 출마 설득해야 된다. 그거 플러스 오세훈 대선 출마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결정하겠다. 이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뉴스는 대선 이슈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재명, 양자 대결 모두 50% 넘는다. 양자 대결 모두 50% 이상. 이런 거는 엄청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 설명드렸는데, 어제 인맥주 이쪽도 그냥 안 무너지고, 여기서 뭐 또 움직임들 막 10%씩은 좀 뽑아냈죠. 동신건설도 막 저점 대비해서 막 20% 뽑아내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인맥주보다는 야당 쪽은 이제 그 정책주 위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도 뭐 뉴스가 좀 붙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가상 3자 대결에서 모두 압승, 그리고서 그나마 거기서 홍준표 24%, 뭐 이준석 7%,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랑 가장 적은 격차를 보인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해가지고 뭐 24%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24%고 이재명 45%여서 포인트는 21% 차이로.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압도적인 뉴스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그래도 여당에서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나마 해볼 만한가? 라는 생각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뉴스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이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2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4%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 지지율 뉴스 같이 보시고, 일단은 이쪽이 좀 단기간에 그 야당 인맥주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발표 이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팍팍 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관련주, 뭐 홍준표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한덕수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등이 어제 이제 좀 급등을 했는데, 뭐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뭐 출마 선언까지, 혹은 출마 몇 가지 재료를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출마 선언 그게 있고, 그 이후에는 그 경선 관련해가지고 내부 경선에서 이제 또 갈리겠죠. 그런 것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거는 좀 정해진다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 6월 3일로 확정할 예정이다 라는 거. 그래서 뭐 여당 측은 사실상 이미 움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딱 그건 것 같아요. 해가지고 홍준표 관련주도 이제 2일차 상한가 2번 상승을 한 상태여서 뭐 3일차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좀 세게 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런 뉴스랑 덧대가지고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있습니다. 뒤에 이제 나중에 밑에서 후발주들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가던 애들이 그냥 미친 척하고 더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해가지고 뭐 오리엔트 전공처럼 이게 막 이쯤이면 이제 좀 힘 빠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뭐 불사조처럼 부활을 시키더니 결국에는 막 19,000원, 그래서 뭐 2,000원짜리 막 1,500원짜리가 막 10배 넘게 4-5달 만에 이런 식의 급등을 좀 보여줬죠.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승을 또 뒤에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 주들, 뭐 인맥주는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도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데이 트레이딩 자신 있으신 분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 다음에 뭐 한덕수, 안철수, 뭐 요 정도까지 일단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정책 이슈는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관련해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코나이 3년 계약 체결. 그래서 코나이는 사업에서는 가장 본질적으로 좀 엮인다, 그 지역화폐 관련 키워드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지역화폐는 이재명 당대표의 뭐 좀 고유의, 이게 이전 대선부터 계속 밀어붙이던
그런 이제 메인 정책 중에 하나이기는 하죠. 기본소득이랑 같이. 그다음에 어제 좀 개헌, 그다음에 세종시 수도 이전, 그다음에 뭐 수능, 교육, 그다음에 뭐 일자리 관련주들 이렇게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이제 뭐 정책도 이제는 좀 단기간에 급등을 한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시장이 일단 뭐 대선 테마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게 좀 단기 급등을 해서 조정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그런 위치이지 않나.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 뭐 다른 테마가 돈이 쏠리는 곳이 없어. 그러면은 대선 테마를 우선적으로 보기는 해야 되는데 대선 테마에서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단기 급등을 한 종목들이 꽤 많아요. 거의 다죠, 정확히 말하면. 단기 급등을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결과 나오고 금요일, 월요일, 뭐 오늘까지 하면 이제 화요일 이거 하다 보니까 그 전부터 움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에서 항상 생각해둬야 되는 게 단기 급등을 했으면 이제 조정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뭐 시장이 돈 쏠릴 게 없으면 결국 또 상승하긴 하겠지만 대신에 이제는 좀 조정 이후에 뭐 뉴스 언급을 좀 기다리면서 뭐 뉴스 그런 눌림 자리를 공략하는 것도 이제는 슬슬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데이 관점으로 보는 건 보는 건데 해가지고 좀 급등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는 뭐 이제 오늘 지수 나머지 이제 뭐 돌리고 하면은 결국 오늘도 이제 정리를 했을 때 대선 테마 여당은 인맥주 뭐 이제 각자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뭐 인맥주 위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야당은 정책주 그리고 대선 테마가 이제 좀 단기간 급등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대응 안 되신다면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난 더 스윙해서 2배, 3배 볼래. 뭐 그거는 자신의 선택이긴 한데 이제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 가더라도 조정이 나오고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두시고 그거 외에 혹시나 오늘 일단 미국이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가 어제 또 나름 깔끔하게 밀리긴 했거든요. 대신에 야간 선물이 지금 2% 1.96% 야간 선물이 1.96% 상승 마감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제 지수 조금 갭 뜨고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수 돌린다 싶으면은 방산 반도체, 뭐 유리기판 이런 것들.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바이오랑 2차 전지. 그 외에 이제 로봇, 유리기판, 방산 관련 주들. 여기 안 지어둔 종목들 있죠? 1분기에 좀 셌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방산 관련해서는 하나 시리즈. 근데 에어로스페이스 진짜 강하네요. 유중해가지고 그 자리 이탈하고 그 위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 시스템, 하나 비전, 오션. 어제 얘네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미국 선물 돌리니까 이렇게 좀 돌리는 반등 이렇게 좀 만들어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만큼 종목이 낙폭 구간이기는 해요. 지수 관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돌렸었는데 아마 좀 갭 뜨고 시작할 수도 있지 않나. 현대로템도 9만원까지 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 뭐 120선 좀 밑에 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하이젠 RNM 그 다음에 뭐 T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등등 로보티즈도 있고 어제 유일로보틱스는 전고점 구간에서 좀 살짝 이제 뭐 십자도지 또 만들기는 합니다. 다시 올라타면서 좀 힘 주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이제 뭐 계속 바이오 쪽 해가지고 뭐 HLB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HLB는 좀 준수하게 무난하게 좀 버티는 건 있어요. 얘는 이제 뒤에 재료 발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5월이죠. 한 달 남아서 그런지 좀 잘 버티고 그 외에는 뭐 에이벨 바이오는 개별 호재 뉴스 뭐 4조짜리 계약 체결 그다음 알테오젠 이런 것들 시총 큰 애들은 자연스럽게 지수 턴시키는 데는 좀 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뭐 LG엔솔 에코프로는 전저점 이탈하면 또 다시 턴시키면서 슬쩍 붙여놓는 특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온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수급 같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가 그거 외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따라서 반도체 관련 주들 그리고 뭐 유리판, 피롭틱스, PI 뭐 이런 것도 있고 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제주반도체, 심텍 종목들 그 외에 뭐 네오셈, YC, DI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를 돌리면은 이런 종목들로 좀 힘이 원래 있던 정치 쪽에서 좀 넘어가나 그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돌리더라도 그게 그냥 온전히 고정시키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위아래로 오르면은 또 내릴 수 있겠구나, 내리면은 좀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변동성을 생각을 하면서 줄 때 좀 챙기는, 그리고서 미국 선물이랑 그런 당일 추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셨던, 아니, 오늘 버셨던이 아니라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그래도 지수가 조금은 트럼프 뭐 폭탄 발언이라던가 추가적인 악재가 없으면은 버텨줄 것 같은 좋은 모습이기는 한데, 아직 뒤에 있어요, 이슈는.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